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으니까 법 같은 건 나랑 별로 상관없지 않을까? 그런데요, 나이가 들수록 법이 우리 삶이랑 진짜 가까워져요. 젊을 땐 법률 문제가 남 얘기 같지만 50대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. 부동산 계약할 일도 많아지고 자녀 문제, 재산 분할, 연금, 상속까지 내가 몰라도 될 것 같았던 법이 내 돈, 내 가족, 내 인생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50대 이상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10가지를 상황에 맞는 사례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.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최소 수백만 원은 지킬 수 있는 지식이 될 겁니다. 1. 부동산 계약서 사기 사례입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는 김 씨의 사례입니다. 김 씨는 55살 전세 계약을 급하게 진행했어요. 중개인이 이건 다 표준 계약서니까 그냥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 믿고 특약사항도 제대로 안 보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.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. 특약사항에 중도금은 돌려받지 않는다는 이상한 조항이 들어있었던 거예요. 집주인이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면서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김 씨는 그 돈을 못 받았어요. 부동산 계약서 한 줄의 문구가 수천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. 특약사항 꼭 확인하세요. 등기부등본도 계약 전에 떼어보셔야 합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시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어요. 중개사가 바쁘다 해도 계약서 찍기 전에 등기 확인하겠습니다. 이 한마디만 하셔도 큰 사고 막을 수 있어요. 2. 자녀 보증 잘못 썼다가 파산 사례입니다. 이번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예요. 박 씨는 딸이 카페를 연다고 해서 보증을 서줬어요. 그저 딸을 도와주고 싶었고 은행 직원이 가져온 보증서에 그냥 도장 하나 찍었습니다. 근데 몇 달 뒤 딸 가게는 문을 닫았고 박 씨는 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 청구서를 받게 됐어요. 이해가 안 되시죠? 내가 뭘 했다고 돈을 내라 그래? 그런데 법은 냉정해요. 보증인으로 서명한 순간 연대채무자가 되는 겁니다. 쉽게 말하면 빚을 같이 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사업이 망하면 보증인이 전부 책임져야 해요. 자식에게 도와주고 싶어도 보증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꼭 전문가 상담 먼저 받고 금융기관과의 서류는 내용 하나하나 확인하세요. 공인인증서 같은 디지털 서명도 마찬가지입니다. 클릭 한 번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. 3. 사실혼 관계와 상속 문제 사례입니다. 이번엔 부부처럼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던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. 이 씨는 여성 파트너와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. 사실상 부부였죠. 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한 뒤에는 문제가 생겼어요. 자녀들이 이 사람은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니까 상속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거든요. 이럴 때 법원은 사실혼 관계였는지를 따져봅니다.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했고 서로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. 공동명의 통장, 동거사진, 병원 보호자로 등록된 서류, 유류품 등이 증거가 됩니다. 만약 혼인신고를 못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 자료는 꼭 남겨두세요. 그래야 나중에 내가 함께한 사람에게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 4. 유언장이 없으면 자녀끼리 싸움 납니다. 상속은 조용히 넘어가는 줄 아시죠? 아닙니다. 유언장이 없으면 자녀들끼리 원수가 되기도 해요. 실제로 박 씨라는 분이 돌아가신 후 세 자녀가 유산을 두고 2년째 법정 싸움을 하고 있어요. 왜냐고요?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. 자필 유언장 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. 유언장은 반드시 날짜, 자필 서명, 도장이 있어야 하고 내용도 명확해야 효력이 있어요.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몇 % 준다 이 정도는 꼭 써야 돼요.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 유언장을 남기는 거예요. 공증사무실에서 10에서 20만 원 정도면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. 5. 이혼했는데 남편 빚이 따라온다. 최 씨는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한테 독촉장이 날아옵니다. 내용을 보니 전 남편이 진 빚에 대해 최 씨가 같이 갚으라는 내용이에요. 이혼했는데 왜 내가 갚아야 하죠? 당연히 황당하죠.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부부는 예전에 같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공동채무자로 계약한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혼할 때 이 채무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직도 공동책임인 겁니다. 이혼할 때는 반드시 이런 채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셔야 해요. 협의서에 조항을 넣는 게 필수입니다. 이건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하셔야 해요. 6.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?
연금 환급 문자 받으신 적 있죠? 김 씨는 국민연금 환급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고 클릭했다가 800만 원이 털렸어요.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금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 왜일까요?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처벌받아도 내 돈은 따로 민사소송해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? 1분이라도 빨리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. 은행 고객센터, 경찰청, 금융감독원 3곳 다 동시에 연락하세요. 그리고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추후에 환급 가능성이 생겨요. 진짜 중요한 건요. 모르는 번호, 모르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. 이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. 7.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폭탄 주의해야 합니다. 정 씨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한 채 증여했습니다. 좋은 일이죠? 그런데 몇 달 뒤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증여세가 무려 4천만 원이었던 겁니다.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는 증여세가 붙습니다. 자녀 1인당 10년간 5천만 원까진 면세지만 그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해요. 아파트 한 채 넘기면 거의 대부분 과세 대상이죠. 그래서 전문가들은 쪼개기 증여를 추천하기도 해요.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주는 방식이죠. 물론 이런 건 세무사 상담이 꼭 필요해요. 무턱대고 도장 찍고 등기 이전하지 마세요. 8. 해외 이민 가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? 윤 씨는 캐나다로 딸을 따라 이민을 갔어요. 그런데 걱정이 하나 생겼죠. 나 국민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?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해외 거주자도 국민연금 수령 가능해요. 단 조건이 있어요. 매년 연금 수급 자격 확인서를 보내야 해요. 이건 공증받아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. 국민연금공단 해외 전용 사이트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딸 따라 해외 나가도 내 연금은 지켜야죠. 9.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관련 내용입니다. 나는 마지막 순간에 연명치료 같은 건 받고 싶지 않다.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? 그럴 땐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 이건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예요. 내가 원할 때 무의미한 치료는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거죠. 보건소, 복지센터, 병원 등에서 무료로 작성 가능해요.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. 법은요, 모르면 억울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. 하지만 알면요,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든든하게 만들어드리길 바랍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